처음에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단어도 생소하고 또 이렇게 우주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어렵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내 이야기 중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답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용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이제 충분히 용어부터 전부 다 알아듣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북에서 어떤 사람이 탈북을 할 때 감사 상태를 갖고 탈북을 하면은 걸리지 않고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갖고 탈북을 하면은 또다시 불안을 불러들여서 어딘가 걸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잡혀 들어가는 거죠. 또 지난번에 내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 우주에는 락의 원칙이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비록 슬픔일지 모르지만 우주는 그것을 락의 파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죽는 이유가 마음을 즐겁게 갖고 희망차게 살면은 암도 나을 수가 있지만 암에 걸린 것을 굉장히 우울하게 생각하고 고민이 많고 하면은 고민을 더 깊게 만들어서 그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지구상에서 물론 나니까 내 입장이니까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예. 우리 한민족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한민족. 큰 한자입니다. 큰 한자고 뭐 옛날에 조상이 단군이라고는 하지만 그 전부터 우리는 고조선 즉 기자한시라고 하는 이 한시가 저 중국 대륙부터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웃기는 말이죠. 사실은 대한민국. 왜냐하면 이 자체 안에 크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큰 한, 나라 한. 물론 우물기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크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데다 크니까 얼마나 커. 원래 근데 조그만 나라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예. 우리는 민족은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벌써 국기부터 보세요. 국기부터가 벌써 태극기. 빨강색과 파란색. 끌어당기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 우리 민족에 버금가는 민족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지구에서 그건 바로 유태인입니다. 근데 유태인은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유태인들이 만든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마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용은 우리랑 같아요. 우리는 벌써 이게 파동적입니다. 파동적이.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게 벌써 파동적으로 생겼잖아요. 이 친구들은 입자적입니다. 이게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입자적으로. 밑으로 내린다, 이거 끌어내린다. 이거를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는 물론 헥사곤입니다. 저 사람들은 입자적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동입니다. 어쩌면 돈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파동민족입니다. 물론 파동민족이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있어요. 뭐가 불리하냐? 우리는 서로 강하게 뻗어나가는 힘만 있기 때문에 이 뭉쳐지질 않습니다. 잘. 역사적으로 봐서도 우리는 나라가 나라 노릇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보세요. 나라가 나라 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서, 또 북쪽도 보세요. 저 나라입니까? 나라 아닙니다. 어느 개인이 하고 있는 집단이지. 우리 남한은 물론 거기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하지만 우리 남한도 각자가 너무 강해요. 우리는 정치가 없어요, 사실은. 정치가라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치가들이 모여서 나라가 나라 같은 나라 노릇을 하려면은 정치가들이 어떤 정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정책.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쳐서 나라가 잘 되게끔 하겠다. 그래서 나는 저 정책이 좋다. 그게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런 정책이 있어서 정책이 있는 정당에 가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가 그냥 강해요. 그래서 무슨 대통령 뒤에서 뭐 비선 실세도 생기고, 물론 뭐 다른 나라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각자가 강한 겁니다. 옛날에 이시조선 때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왔을 때 일본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왕을 잡으면 저 나라는 끝난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왕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 거를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왜 왕실을 버리고 도망을 가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라가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바로 위대한 백성들이 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선조 때도 예를 들면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종교죠. 종교니까 자비를 베풀고 이래야 되는 게 불교인데, 여러분들은 중국에 보면 소림사라고 있습니다. 예, 뭐 무술 영화도 많이 나오고 무술을 많이 하죠. 그런데 소림사가 있으면 뭐예요? 소림사가 나라를 지켰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유독 석가모니 이래 불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승려가 병사로 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조선밖에 없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서산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이 쳐들어올 걸 미리 알고, 그 당시에는 불교가 큰 힘을 못 써서 이율국 선생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율국 선생, 아무래도 10년 후에는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요. 요즘은 대개 나보다 끝발이가 더 세니까 왕한테 좀 상고 좀 해주시오. 이율국이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 싶어서 왕한테 10만 대군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끝내는 일본까지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한 사람은 쳐들어온다 그러고 한 사람은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결국은 왕이 안 쳐들어온다 쪽을 택했습니다. 목탁이나 두드리면서 연불이나 외워야 할 중이, 그 당시에 서산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승려가 나라를 지킨다. 오늘부터 각 사찰에 있는 모든 승려는 목탁을 버리고 칼을 잡으라. 만약
손에 칼을 잡는 것이 불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자는 저를 떠나라. 이러고 서산대사가 사명당 이하 몇몇 특별한 사람들 데리고 산속에서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계나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영화에 보면은 꼭 그 안에 스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은 난중일기를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순신 장군이 물론 마음가짐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강직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무슨 작전에 능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 역사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을 많이 지도했던 사람은 사후선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후선사는 배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바다에 신출 귀몰하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배가 있었는데 배가 없어지고 배가 물속으로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위로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모든 삼면에 물 흐르기 바닷물에 이런 걸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좁은 거단에 혼자 들어갔을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그 시기에 들어가면 물살이 휘말린다는 걸 알고 들어간 겁니다. 사후선사가 가르쳐줬어요. 그때 유인하라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원래 음식도 조금밖에 안 먹지만 마음이 좀 작아요. 몸집만 작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작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큰 집에 가면은 무서워합니다. 예. 우리는 큰 집에 가면 시원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본은 특히 동경 같은 데는 큰 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건물이 크니까 큰 것 같지만 일본은 땅덩어리 30평에 집을 6채 짓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평에 5평이에요. 5평. 그리고 13평 정도면 아주 큰 겁니다. 예. 또 동경에서 가장 큰 집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왕세자비 아버지네 집이에요. 그 집 땅 면적은 23평입니다. 짓기를 아주 규모 있게 잘 져서 그러지 그 다음에 조그만한 공간도 버리진 않아요. 물론 제품은 다 좋습니다. 그런 일본이 큰 바다에 가면은 특히 넓은 데 끌고 가면은 겁내해요. 그런데 좁은 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신 있다고 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휘말려서 전부 다 파산된 겁니다. 결국 그 당시에 조선은 국민이 지켰어요. 스님 무슨 녹두 장군인지 무슨 뭐 이런 이상한 원래 장군이 아니에요. 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켰어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친하면은 사귀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위대하냐? 오늘 이제 이야기할 이야기는 뭐냐면 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 기계를 사용할 줄 몰라도 돼요. 사용 설명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은 돼요. 그대로. 우리는 설명서부터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또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무슨 기계에 대해서 지식이 있건 없건 뭔가 어떻게 다 돼요. 그렇게는. 이 폴리스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을 가건 뭐 어디 나라를 가건 폴리스 라인이 있어서 폴리스 라인을 탁 쳐놓으면은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폴리스가 저를 가서 기다리죠. 그럼 기다려야 돼요. 일본에 무슨 지진이 났을 때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자기 식구가 지금 저기
시체가 있어요. 그럼 가서 만지려고 그러면 못 만지게 해요. 가서 기다리라 그래, 병원에 와서. 그럼 그냥 병원에 가요. 우리 같으면 폴리스 라인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들어가서 붙잡고 통곡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질서가 없어요. 이런 점만 우리가 잘 하면은 우리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우리 틀려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기감입니다. 기감은 이런 자의식의 머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기감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지구상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25년 전에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너희들은 앞으로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섬세하고 틀림없고 좋지만 한국이 앞으로는 일본을 앞선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와서 조사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70년은 더 길러야 된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 몇 자꾸짜 적당히 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그건 그렇다. 그건 니네가 섬세하게 잘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앞으로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 빨리빨리가 니네들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한테 얘기했어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실수가 많다. 그런 빨리빨리가 아니다. 니네는 머리 자체가 빨리빨리 안 된다. 일본에서 물건 하나 주문하면 그 당시에 제일 빨리 오는 게 2주일이었어요. 아니면 2달도 걸리고 3달도 걸려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한 30살은 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태연하게 기다려요. 우리 한국에는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우리 한국은 또 일본 사람들하고 틀려서 밥 먹으러 가면은 대체로 그럼 어느 한 사람이 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대부분 어느 한 사람이 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내요. 그걸 오늘 정하지 않아요. 25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을 만났어요. 베르사유 궁전 앞에 식당에서. 우리는 금방 먹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었는데 그때부터 먹지 않았어요. 뭐 하나 봤더니 아직까지 계산하고 있어요. 각자 돈을 지금 걷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는 1,300원, 너는 4,500원 이런 거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대표로 내고 나가서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머리를 못 써요. 그걸 웃으면서 떠들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고민이 굉장히 크게 합니다. 왜냐면 다음번엔 누가 사야 되나? 나는 언제 사야 되나?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눈치 잡으면 다음번엔 저 사람이 내고 다음번엔 저 사람이 내고 그때 그 순간에 저절로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외국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도 외국식으로 하면 쫄딱 망해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은 우리는 김치 같은 게 전부 다 무한리필입니다. 아줌마 더 줘요? 더 줘요 우리는. 그거를 외국식으로 처음에는 요만큼 주고 리필서부터 얼마입니다 하고 김치값을 받으면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도 쫄딱 망해요. 다 망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외국에 가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식당 가면 다 김치랑 무한리필입니다. 그거 김치값 받겠다 그러면 벌써 대만에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에 안 가요. 아무리 맛있어도. 우린 또 그렇게 이상한 그 똥꼬집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얘기가 어렵게 들리는지 몰라도 이거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원했던 답이 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이런 것을 그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해서 잡지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잡지를 애독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현직 대통령도 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일단 한번 거기 나오면은 벽보가 온 대한민국 남한 땅엔 다 붙으니까 광고로다가 나오는 사람도 물론 본인은 광고로 나온 건 아니겠죠. 본인도 대통령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나온 걸 겁니다. 아마.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필요한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것은
왜냐? 이 Y좌표 세계 때문에 그래요. 뻗어나가는 세계.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내기가 어렵게 들린다면은, 왜 어렵게 들리냐면, 우리는 자꾸 그거를 보이는 세계식으로다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로다가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의 과학은, 이제 과학이라는 말도 좀 이상한 말이지만, 앞으로의 과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과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과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 악셀레터를 밟고 손으로 운전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리로 간다 하고 생각하면 자동차가 그리로 가는 겁니다. 총도 지금은 이렇게 하고선 저기 관역을 맞춰서 쏘지만, 앞으로는 저걸 맞춘다 하고선 하면 총알이 그냥 날아갑니다. 이런 시대가 곧 와요. 이미 지금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들 거의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쯤 되면은 세상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앞서서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의 파동 문명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만 통해서 우리는 납득을 하기 때문에, 귀에 보이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천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허황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머리 안에 아는 것이 아니면은 눈앞에 벌어져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국에 세펄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거기에 어느 머리통이 큰 학생이 내 머리통은 왜 큰지 좀 조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때 그 학생을 담당했던 교수가 존 로보 교수인데, 그 로보 교수가 CT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자, 여러분들은 우리 보이는 거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듣는 거는 귀가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또 소관으로, 아니 나는 귀로 안 듣는데, 나는 코로 듣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두뇌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억도 두뇌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억해서 다 남아주는, 뭘 한다라는 건 전부 다 영혼이 하는 겁니다. 영혼이. 이 안에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한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리고 그래, 눈, 코, 귀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행을 한 10년쯤 다니면은, 그리고 은행에서 맨날 돈 세는 걸 하면은, 어떤 은행 아가씨는 손으로 척 10,000원짜리를 잡으면 100만 원입니다. 3번 100만 원입니다. 또 척한 100만 원입니다. 또 척한 100만 원. 옛날에 소련에서는, 그 러시아의 전에 소련에서는 눈으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글 읽는 걸 가르쳤어요. 손가락으로 글 읽는 애가 있었어요.